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전부 하락을 해왔어요. 혹시 언제쯤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연선 PD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암울한 시각이 많아요. 혹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인가요? 반도체 수요 시장을 한번 놓고 볼게요. 전 세계 시장이 반도체가 전체가 100이라 그러면 메모리 시장이 한 25%가 돼요. 전체 100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75%가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비메모리,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가 비메모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비메모리 그러면 무식한 사람 소리 듣죠. 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뭐 프로세서 같은 것들도 있고 아날로그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칩들이 있죠.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MCU 뭐 이런 것들도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반도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를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한 70% 정도가 우리나라 거예요. 아까 25%가 메모리라 그랬는데 전 세계 반도체에서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메모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정말 미미해요. 한 1, 2%?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서 자, 이쪽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메모리 쪽을 물어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6대4 정도가 돼요. 디램이 6, 낸드 플래시가 4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번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러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중으로는 6대4인데 대부분 돈을 버는 거는 디램 쪽이에요. 왜냐하면 디램 쪽 이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낸드 플래시 쪽은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는데 자, 디램은 예전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했어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디램을 생산하다가 치킨 게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막 낮춰가지고요, 서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초반부터 한 10년 동안 매년 한 개씩 회사가 망했어요. 디램을 하는 회사들이. 그걸 삼성이 다 장악한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 요 3개 정도 업체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점 체제니까 이익률이 좋겠죠.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예전에 도시바에서 분사한 키옥시아라는 회사하고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인텔 뭐 이런 한 6개 정도 업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이익률이 좋지 않은데요. 낸드 플래시에서 그래도 제대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똔똔이거나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터프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디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반도체가 안 좋은데요 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디램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대부분 이익이 디램에서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도 전체 이익의 한 6, 70% 정도가 디램에서 나와요. 지금은. 예전에는 스마트폰 쪽에서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익이 디램에서 나오는데, 그럼 디램의 수요처를 놓고 볼게요. 디램의 전체 수요에서 40%가 모바일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한 40% 정도가 서버예요. 그리고 한 15% 정도가 PC입니다. 노트북 PC, 그냥 데스크탑 PC. 그 나머지가 이제 쩌리들인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스마트폰은 계속 중국 상하이 락다운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이 안 되죠. 스마트폰 생산이 안 되면 당연히 수요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은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PC는 우리 코로나19 언택트 때 사람들이 PC를 많이 샀어요. 원래 PC가 이렇게 하향하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 푹 반등을 한 거예요. PC하고 TV를 정말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업무를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PC를 많이 샀고, 그리고 집에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샀는데 지금 그게 피크아웃을 한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남은 게 서버 쪽이었거든요. 자, 서버 쪽은 우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빅테크 업체들, 뭐 아마존, AWS,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구글, 이런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차 때문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할 거라고 막 기대를 했어요. 메타 뭐 이런 회사들 기대를 했는데, 자, 지금 빅테크 업체들 막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서버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CPU가 있어야 되고 디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디램이 있어야 되고 낸드 플래시, 뭐 SSD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서버 쪽 CPU는 인텔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요. 전체 95%가 인텔 겁니다. 근데 인텔이 지금 생산을 잘 못해요. 차세대 서버향 CPU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건데요. 사파이어 래피즈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작년 하반기 생산해야 되는데 또 안 돼서 올해 말로 밀린다? 아니면 내년 초까지 밀린다. 자, 기술의 인텔이 이제는 정말 체면을 바꾸긴 거죠. 네. 그래서 인텔이 CPU가 늦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DDR5라는 새로운 D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 되니까 그러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인 겁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또 달라요. 자,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95%가 고정거래 가격 시장이에요. 그럼 B2B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매달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건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거고요. 자, 그 가격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매수하는 금액은 영업 기밀이죠. 그리고 많이 사면 싸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의 스팟 가격을 보는 거예요. 스팟 가격이 뭐냐면 삼성 반도체 팹에서 만들어서 일부 유통업체들이 사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용산에 뭐 PC 뭐 이런데 용팔이 형들이 파는 가격이 이제 스팟 가격이고요. 자, 그 스팟 가격을 집계하는 회사가 대만 업체입니다. 트렌드포스트라는 회사고요. 자, 그 회사가 5%의 가격을 가지고 이 시장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스팟 가격의 동향이 고정거래 가격에 좀 한두 달, 뭐 이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스팟 가격 시장이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거고요. 고정거래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빠져요. 소폭 빠집니다. 향후 그러면 우리 DDR5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수요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올해 소비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거는 스마트폰도 기대감이 크지 않았고 노트북 PC도 기대감이 크지 않았죠. 왜냐하면 피크 아웃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대하는 게 서버 쪽이었는데 서버 쪽도 지금 인텔의 신규 CPU가 잘 안 나와서 좀 이제 연기되는 추세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자, 공급을 줄이진 않겠죠. 네. 기존에 생산하던 라인을 뭐 멈출 수는 없으니까 새로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이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장비 납품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세게 받은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심리는 그런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좀 체크를 해보면요. 그 업체들은 생각보다 투자 규모를 낮추거나 딜레이 시킬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장비를 지금은 사려고 해도 장비 업체들이 또 부품이 없어가지고 장비 리드 타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처럼 장비를 막 깔면요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기술도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규모도 너무 커졌고요. 뭐 예전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한 8조 정도 있었으면 됐거든요. 지금도 8조는 엄청나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 테일러시 투자하는 거 보셨겠지만 라인 하나 까는데 20조가 되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투자했다 해서 막 금액이 큰데요, 생산량이 아웃풋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전부 6개월간 계속 하락을 해왔어요. 혹시 글로벌 기업들 중에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이고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최근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회사는 엔비디아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GPU 세계 1업체죠. 자, 그런데 GPU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AI도 쓰고 자율주행차도 쓰는데 가장 큰 수요처는 채굴이었죠. 코인 채굴이었는데 코인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GPU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요. 한때 중고 GPU 가격이 뭐 정말 출시가보다 뭐 3배, 뭐 5배 올라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시장은 항상 또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싸졌어요, 엔비디아는. 네. 혹시 언제쯤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순식간이에요. 반도체라는 건요, 이게 수요 공급이 한 1%만 미스매칭이 나도요, 가격은 10%, 20%씩 움직여요. 이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공급이 1%만 많아도요, 가격은 뭐 10%, 20% 떨어지고요. 공급이 1%만 부족해도 가격은 10%, 20%씩 막 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분위기 확 반전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